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가 이른바 용리단길 상권의 2026년 빌딩 시장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른 상권인 만큼 오늘은 숫자와 현장 데이터를 중심으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 리포트는 실거래 데이터와 상권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만든 자료입니다. 그럼 바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의 성격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전체 그림을 숫자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산역, 삼각지역 일대 실거래 29건을 분석한 결과 총 거래액은 1627억 원을 넘었고 평균 토지 단가는 평당 1억 4,484만 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통합 분석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부터 상권 개요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사이 한강로 1가 2가 골목이 바로 오늘 다룰 용리단길입니다. 먼저 이 상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용리단길은 4호선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 사이이면 골목으로 트리플 역세권 입지입니다. 2017년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입주로 상권이 형성됐고 2019년 효트의 성공이 전환점, 2021년 하이브 본사 이전이 성장 촉매가 됐습니다. 215개 매장 중 173개, 매출 비중 90.9%가 외식업으로 오피스 배후 수요와 골목 감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권입니다. 상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성장의 결과부터 보시죠. 용리단길 카드 매출은 2019년 대비 2025년 343% 성장해 서울 상권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홍대는 오히려 61%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류가 509% 성장했고 오픈업 기준 월 추정 매출은 약 106억 7천만 원, 1억 원 이상 매출 매장 37곳이 전부 외식업입니다. 이런 매출 성장을 이끄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핵심 소비층은 한강노동 여성 직장인으로 최근 1년간 밀도가 헥타르당 50만 명 늘었습니다. 점심은 2만원대 프리미엄 런치, 저녁 주말은 최대 30만원대 데이트 모임 수요이고 공실률은 약 11%로 서울 평균 이하, 권리금은 1억 원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소비력이 강한 만큼 임대료와 권리금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각지역 인근 15평 점포 권리금이 1억 5천만 원, 30평 단독 건물은 2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효트 대표는 권리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하던 가게가 이제 1억 원 이상이라고 언급했는데 경리단길 포함 이태원 상권 공실률이 22에서 26.5%까지 치솟았던 선례를 감안하면 상가임 대차보호법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상권의 분위기와 리스크를 짚어봤으니 이제 실제 건물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실거래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강로 1가 2가 매매 사례 29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강로 2가는 18건, 평균 평당가 1억 5,911만원, 한강로 1가는 11건, 평균 평당가 1억 2,150만원입니다. 두 지역 격차는 평당 3,761만원, 약 31%로 한강로 2가는 메인 상권 프리미엄이 뚜렷하고 한강로 1가는 상권 확장 초기의 저평가 구간입니다. 먼저 프리미엄이 높은 한강로 2가부터 자세히 보면 18건 평균 평당가는 1억 5,580만원입니다. 최고가는 2025년 11월 16평 소형 건물로 평당 2억 4,87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한강로 1가는 11건 평균 평당가 1억 2,150만원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한강로 2가와 비슷한 프리미엄을 유지하지만 준주거 물건이 섞이면서 최저 6,451만원까지 편차가 커집니다. 두 지역을 합쳐 가장 비싸게 거래된 사례만 뽑아보면 상위 5건 중 4건이 한강로 2가에서 나왔습니다.
1위는 평당 2억 4,875만원. 반면 75평 대형 거래는 총액 145억 원으로 절대금액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가격뿐 아니라 거래 흐름도 봐야겠죠. 분기별로 보면 2025년 1분기 7건에서 시작해 2, 3분기엔 다소 조정을 보였고 2026년 1에서 2분기에는 9건으로 거래량이 다시 늘며 가격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용도 지역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한강로 2가 1억 6,183만원, 한강로 1가 1억 5,833만원으로 격차가 크지 않지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한강로 2가가 25% 더 높습니다. 3종 일반과 준주거는 한강로 1가에만 있어 종상향시 밸류업 여력이 있습니다. 이걸 권역별로 더 세분화하면 한강로 2가 일반 상업지역이 평균 평당 1억 6,184만원으로 최고 프리미엄 권역이고 한강로 1가 준주거 지역과는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규모별 패턴을 보면 50평에서 80평 중소형 구간에서 한강로 2가가 평당 1억 8,221만원으로 전 구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50평 이상 대형 필지는 거래가 전무해 소형 필지 중심 상권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가 현재 시세라면 이제는 이 가격을 밀어올릴 미래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권을 6개 권역으로 나눠보면 신용 4역 권역은 오피스 배후 수요, 한강로 2가 메인 거리는 평당 1억 5,911만원의 핵심 구간, 삼각지역은 이명골목 확장세, 세창로, 한강로 1가는 저평가 확장 구간, 국방부 용산기지 방면은 51조원 규모 용산 서울코어 개발 수혜권입니다. 신용산에서 삼각지로 갈수록 오피스 소비에서 골목감성 F&B로 성격이 전환됩니다. 이 구역들이 어떤 순서로 성장해왔는지 시간순으로 보면 2017년 아모레 퍼시픽 입주로 시작해 2019년 효트의 성공, 2021년 하이브 이전, 2023년 이후 해외 콘셉트 F&B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권리금이 3천만원대에서 1억원 이상으로 급등했고 2025년 11월 용산 서울코어 착공이라는 장기 앵커 호재가 더해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용산 서울코어를 자세히 보면 총 사업비 51조 1천억 원, 예상 고용 14만 6천명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11월 착공, 2028년 기반시설 준공, 2031년부터 2035년 사이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개발과 함께 교통망도 크게 바뀝니다. 지텍스비는 부천에서 서울역까지 14분, 지덱스에는 2026년 하반기 개통이 임박했고 신분 당선 연장도 2032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완공되면 용산역은 8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환승 거점이 됩니다. 교통 호재에 더해 용산공원 300만 제곱미터 조성, 이태원 관광특구 확대까지 겹칩니다. 이 모든 호재를 종합하면 용산 서울코어가 영향도 최상위, 지텍스비와 정비사업이 뒤를 잇는 구조로 용미단길은 서울에서 개발 호재가 가장 밀집된 상권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와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권이 왜 지속 가능한지부터 보면 안정적인 고소득 여성 직장인 소비층, 3중 역세권에서 8개 노선으로 확장되는 입지, 51조 원 규모의 국책 개발 호재가 근거입니다. 다만 권리금, 임대료 급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리스크는 높은 등급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SWOT로 정리하면 강점은 3중 역세권과 343% 매출 성장률, 약점은 급등한 권리금과 한강로 일가의 가격 편차, 기회는 51조 원 용산 서울코어, 위협은 경미단길 공실률 26.5% 선례입니다. 이 SWOT가 다른 서울 핫플레이스와 비교하면 더 뚜렷해집니다. 성수동은 매출 성장 114%, 한남동은 명품 중심 평당 2억 원 이상, 경미단길은 이미 쇠퇴의 공실률 26.4%인 반면 용미단길은 매출 성장 343%로 압도적 1위이면서 개발 호재 밀집도도 최상이어서 종합 투자 매력도 최고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실제 투자 전략을 시기별로 나눠보겠습니다. 2026년 단기는 한강로 2가 메인거리 적극 매수, 2027년 이후 중기는 삼각지역, 용산 서울코어, 인접지역 조건부 매수, 2027에서 2035년 장기는 정비사업 수혜권 저평가 구간 선점입니다. 이 전략을 구역별로 더 구체화하면 한강로 2가 메인은 F&B 체험형 매장, 신용산역 인근은 안정적 임차 수요, 삼각지역은 임대료 협상 여지, 세창로, 한강로 일가는 권리금 부담이 낮은 진입처로 적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순위 한강로 2가 메인거리 소규모 우량 상가, 2순위 신용산역 삼각지역 인근 임차 안정 물건, 3순위 용산 서울코어, 정비사업 인접 선점 매물입니다. 매수 전에는 권역별 토지단가, 대로변과 골목 위치, 임차인 계약기간, 용도지역, 개발수의 반경, 공실 리스크, 출구 전략까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용미단길은 성장성과 개발 호재를 동시에 갖춘 서울 최상위 투자처입니다. 빌딩 건물 매도, 매수 관련해서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물건 분석 후 무료로 제안서를 작성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해드리면 다음 리포트는 이태원 상권 분석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용미단길과 이우선 상권인 만큼 두 상권을 비교해서 보시면 투자 판단에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오늘 용미단길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